저희 이제 중소기업의 경영 관련돼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전해드릴 말씀이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렇죠.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연구소 인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아마 대한민국 중소기업 인증 중에서 네. 세제 혜택이 네.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가장 큰 혜택이 있는 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연구소 인증이라고 말씀하신 게 기업부설 연구소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입니다. 네, 그것도 인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왜 인증이라고 표현하냐면 네.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 중소기업 인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경우는 확인, 어떤 경우는 지정 또는 인증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혼용되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네. 인증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 기업부설 연구소가 좀 핫하게 떠오르는 게 이게 사후관리 쪽이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좀 뭐 사후관리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방출이 어떻게 예정돼 있을까요? 네네. 사후관리도 요즘 혜택만 강조하는데 혜택 그 다음에는 의무가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또 무료 진단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해주기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우선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증, 이게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가장 큰 혜택은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 혜택이 가장 큽니다. 왜 법인세 소득세냐면 개인기업도 가능하고 법인기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 혜택이 가장 크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인 경우는 연구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또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혜택 그 두 가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인세랑 소득세.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실제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나 개인 기업이 1년에 어떤 이익이 만약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는 금액을 1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연구소나 전담부서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명으로 3명의 연구원이 있을 때 한 명당 인건비를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9천만 원이 되겠죠. 거기다가 연구 비용이 경상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걸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억 원이 되죠. 연구 개발 인건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총 25%를 세액 공제를 합니다. 한다면 2,500만 원이 되겠죠. 만약에 법인세 소득세가 1억 원이라고 한다면 그 1억 원에서 2,500만 원을 바로 공제합니다. 즉 7,5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꽤 크다고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혹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특히 뭐 신갈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무슨 R&D 센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맞습니다. 아니면 뭐 지방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무슨 기업부설 연구소 건물 공장 밖에 커다랗게 걸어놓고 있죠.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는 기업부설 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라고 있는데요. 전담부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증받은 기업의 하나인데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연구용 부동산으로 사용할 경우라면 취득세의 60%를 감면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억 원이라고 한다면 6천만 원을 감면받는다고 하면 됩니다. 엄청 크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지금 금방 말씀하셨을 때 연구소랑 그 다음에 전담 부서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분이 거의 안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기업부설 연구소가 해당이 되는 혜택이 되는 것이 있고 전담부서까지 혜택이 되는 것이 있는데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는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반해서 부동산 취득세, 즉 연구용 부동산 취득세는 기업부설 연구소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증을 받기에 연구소가 전담부서보다는 조금 더 상위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약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까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영상을, 이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소기업 기준으로 본다면
연구원 유자격자가 3명이 된다면 네.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네. 1명이나 2명이라면 연구개발 전담 부서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가 바로 부동산 취득세까지 네. 해당이 됩니다. 네. 그 연구 전담 부서나 연구소를 설치를 하면 이게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우리가 신청을 할 때도 좀 이게 영향을 끼치나요? 네, 일반적인 정부의 R&D 지원 사업 또는 뭐 창업 지원 사업, 수출 지원 사업, 네. 정부의 지원 사업이 수천 가지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신청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가 있으면 요즘에 이제 벤처 인증도 요즘에 새로 바뀌어서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노비즈나 이런 또 인증, 추가적인 인증들이 있는데, 그 연구 전담 부서나 연구소 설립을 하면 이런 인증을 받을 때도 또 알파,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국가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인증들은 네. 서로 간에 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연구소나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증을 가지면 그 다음에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다른 인증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정부 지원 사업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소 설립 엄청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연구소 설립하면은 대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들 인식을 좀 하고 계실 건데, 사업주들이 직접 하시면 안 되시나요? 왜 이렇게 많이 맡으셔서 하신 건가요? 사실 네.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표님께서 시간 많으시고요. 네. 직원의 숫자도 좀 많고.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 예를 들어 10명 있는 중소기업에서 네. 어떤 직원이 매출도 하고 영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생산도 하는데 이 일을 전담해서 하기가 쉽지 네.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하기가 네.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직접 뭐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면 네. 뭐 하시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시간에 다른 일 하고 그냥 뭐 맡길게 그러면 또 맡기셔도 되고. 네. 이제 매출 올리시는 게 제일 낫죠. 예,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이게 연구소 설립하고 전담부서 이게 좋은 점들 많이 지금 세제 혜택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를 할 때 또 사후 관리가 요즘 또 중요하다. 네. 이게 혜택도 많지만 네. 또 어떤 사후 관리, 어떤 의무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연구소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7만 6천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7만 6천 개가 세제 혜택을 받는 액수는 몇 조 단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몇 조 단위까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술 개발에 대해서 지원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해서 그 기술을 갖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매출을 올리라고 하는 건데, 네.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이 혜택은 받고 세제 혜택은 많이 받고 그렇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것이 네. 문제가 돼서 네. 작년에 세법이 일부 개정돼서요. 작년부터 의무가 생겼습니다. 네. 연구소를 하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연구개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네. 입증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연구일지라고 얘기하나요? 네, 연구 일지, 연구 노트, 네네.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써서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 사후 관리가 네. 없다면, 네. 사후 관리가 없다면 공격적인 연구 활동, 새 공제를 좀 자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뭐 금액이 얼마 안 된다면 네.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텐데, 그러나 혜택이 있다면 네.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10개 혜택을 본다면 네. 하나쯤은 의무 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택이 워낙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만 사실은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이게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데, 네. 네, 뭐 차차 저희가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릴 거니까, 네.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러시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말씀 나눈 우리 상담 신청을 하시면 무료 진단을 서비스를 해드리겠다. 이게 뭐 우리는 연구소 설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뭐 해도 될까요? 하지 말까요? 뭐 이런 걸 진단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대표님이 가장 큰 네.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전문가한테 그냥 맡기는 것보다는 네네. 사전에 네. 우리 기업이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설치가 인증이 가능한지 네. 그거를 판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상담 신청하시면
직접 무료로 네. 가능성 진단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